안녕하세요. 16맨입니다. 오늘도 노고산에 올라와서 283일차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날씨가 좀 추운데 춥다고 맨발 걷기 오늘은 쉬지 그런 생각을 또 하셨을까요? 아니면 16맨 저놈 새끼도 맨발 걷기 하는데 나라고 뭐다 쏘냐, 나도 영상 보고 얼른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나가셨나요? 부디 전자보다 후자이길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이 많아서 오전에부터 이렇게 맨발 걷기 하기 전까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영상 찍으면서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약간 제 목소리가 갈라진 느낌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듣기 싫을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이거든요 4시면 이제 따뜻한 시간대는 지났다고 봐야죠. 추워요. 그런데 바람도 세차게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럴 때는 맨발 걷기 무조건 나와서 하셔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맨발 걷기 하시고, 너무 춥다, 오늘은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를 오늘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슬리퍼 준비하셔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발이 얼 것 같으면 다시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도 노고산에서 저의 몸속 쓰레기를 비우고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태우는 그런 알뜰한 맨발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업무도 좀 수월하고, 사실 점심 먹은 다음에는 이제 다들 마음이 붕 떠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후 3시 반 4시 조기 이 퇴근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언론사 또한 기자들이 이제 금요일 오후에는 기사를 열심히 쓰겠습니까? 그냥 주말에 뭐 할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우리 직원분들 그렇죠? 설마 제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는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겠죠? 사무실에서도 보기 싫어하는데 영상으로까지 저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우리 직원들 얘기를 해도 거리칠 게 없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내일 탄핵 2차 탄핵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정치부는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 원래 저희 회사는 제가 당직을 아예 없앴는데, 이 사안인 만큼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하고 당직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부 기자들은 다 총출동이죠. 저도 내일은 집에서라도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가 기사를 쓰냐? 기사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야죠. 사실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되기 전에 언론사에 먼저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먼저 보려고. 근데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타전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SNS 켜놓고 상황을 살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맨발 걷기 추운데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토길이 있는 곳에 나오시면, 그래서 또 맨발 걷기를 하면 나오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특히 그런 생각 드는데,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운동을 잘 해줘야 이 사계절 동안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덜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맨발 걷기 해야지 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 그게 움직여지겠어요? 보통 마음으로 움직여지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몸을 움직여서 이 맨발 걷기를 나오면 그것만큼 이 하다 보면 또 잘했다, 하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 매번 올라오셨던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 노고산을 산책하거나 또 맨발 걷기를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그 체력 단련장이 있는 곳은 그나마 햇볕이 가장 많이 내려 쬐는 곳이라서 그쪽에서 맨발 걷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이 시간대에 올라오면 여기는 제가 쓸어놨으니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하는 분이 계셔서 그냥 지나쳐만 옵니다. 그분이 제가 불편해서 맨발 걷기를 또 제대로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저 몸을 조금만 더 놀려서 다른 황토길에 가서 하면 되니까, 굳이 제가 뭐 기분 나쁘게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분 운동을 굳이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직사광선이 그쪽이 많이 내려쬐서 좀 따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좀 춥지만 그래도 맨발 걷기가 가능한 황토길로 가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노고산 둘레길을 그냥 걷는데요.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발바닥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열로 또 맨발 걷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멈추지 마시고, 어제 어떤 분께서 댓글로 맨발 걷기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다, 왜 춥고 추워서 근데 제 영상을 보면 맨발 걷기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그냥
헛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올라와서 저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뭐 횡설수설 말하지만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찍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제 영상을 보고 또 그래, 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혹은 이 맨발 걷는 영상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빨리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런 행위가 결코 남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쳐져서 그나마 제가 올리는데 보람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뿌듯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지금 머리가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흰머리는 이제 염색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점심 약속 하는데 저한테 얼굴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머리에 흰머리는 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음 주에는 염색할 겁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바람에 지금 낙엽도 꽤 많이 떨어져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 바람을 이렇게 세차게 불어버리면 그나마 가을을 꼭 붙잡고 있었던 낙엽들이 이제 나는 갈 땐가 보다, 그래 내가 똑 떨어져서 생을 마감해보자, 물론 바닥에 떨어져서 썩고 또 거름으로 남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한평생 파릇파릇하게 피어서 울긋불긋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휘황찬란하게 살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생을 마감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간 제가 방금 낙엽이라는 주제로 시를 하나 썼네요. 파릇파릇하게 태어나 울긋불긋하게 살고 휘황찬란하게 떨어져 풋풋하게 썩어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갔다네. 그런 내가 바로 낙엽이네. 아이고, 제가 문학가족 사장님이라고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즉흥시를 또 이렇게 지금 여기 중턱에 이 황토길 둘레길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너무 낙엽들이 많이 흩날려 가지고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정상은 또 얼마나 바람이 매서운지, 생각보다 정상이 매섭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금 저기 신촌 쪽에 북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리네요. 아마도 대통령 관련 탄핵 집회를 지금 민주노총 산하 그런 단체들과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의도까지 오늘 밤새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강 건너면 바로 여의도에서 밤에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전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은 그나마 바람이
정상에도 바람이 세게 부네요. 오늘은 이놈의 바람 때문에 맨발 걷기 하는데 영 지장을 받겠습니다. 바람 불면 일단 가장 싫은 게 추워요. 그 다음에 머리가 정리해 놓은 머리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이게 호흡기에 이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던 먼지들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저의 기관지까지 안 좋게 만드니까 참 나쁜 놈이죠. 에이구. 그래도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또 나무들은 바람 영향으로 수정이 되고 씨앗도 흩날려서 여기저기 되고 이 바람으로 인해서 또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저는 딱히 이 바람이 지금은 고맙진 않아요. 자, 노고산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이렇습니다. 63빌딩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면 여의도, 저쪽에 여의도 그 시범 아파트, 장미 아파트 쪽이 보이는데 이제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이만큼만 올라와도 서울의 주요 이 전망을 볼 수가 있고, 저기 마포대교도 보이고 서강대교는 안 보이고, 여기서 여의도 순복교회가 보이긴 하네요. 아이씨. 추워. 바람이 부니까 이거 훨씬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추워서 안 되겠어요. 서강대 교지라서 이렇게 있다 보면 서강대 생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와서 그냥 산책을 하는데, 방금도 저기 위에 학생이 올라와서 산책을 하네요. 이제 저분이 내려가니까 저도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 바람이.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진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나를 여놓고 가는 바람. 지금 이 겨울에 김범용의 바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바람이 부니까 창밖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오지 않고 바람만 구슬 피우네. 저 멀리엔 기차 소리. 이 노래 부르니까 더 추워. 어휴. 이럴 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꼭 필히 핫팩을 준비하셔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쪼물딱 하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그나마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안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비닐봉지, 이따가 맨발 걷기 다 끝나면 발바닥 비닐봉지로 싸고, 그 다음에 신발 신으려고 그 비닐봉지를 아주 그냥 꽉 주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비닐봉지, 이 봉지를 계속 주무르니까 마찰력이 생겨서 따뜻해지네요. 신기하게. 또 다른 핫팩을 대신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돈 버는 느낌?
노고산의 환경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싹 비춰드리자면, 이제 그 가을에 그렇게 울긋불긋하고 휘황찬란했던 이 낙엽들은, 그 다음에 단풍들은 다 져버리고 지금 이렇게 낙엽으로 앙상하게 이 산 능성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든 다 이렇습니다. 와, 이 나무는 엄청 굵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춥지만 잘 버텨주세요. 그래도 이 노고산에 부러지지 않고 우뚝 솟아있는 건강한 나무 중에 한 나무인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님. 이렇게 이제 산에 매일 오다 보면 산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소홀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다 친구니까 친구처럼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낙엽이나 생물,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아무튼 이 산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한테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걸고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나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멋있다. 우와,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이 배경 좀 멋있죠? 우와, 약간 외국의 어디 뭐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는데, 밑에서 앵글을 더 밑에서 잡아볼까요? 와, 멋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곳을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 오니까 또 바람이 잦아듭니다. 왜냐, 저쪽은 맞바람이 바로 부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이제 산의 뒤쪽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의 안 붑니다. 이렇게 또 맨발 걷기 하면 또 편안합니다. 으쌰. 겨울에 맨발 걷기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단도 이렇게 막 폭폭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조심히 한 발 한 발 떼서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발바닥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크게 뭔가 충격을 크게 주면 아무래도 얼어 있으니까 발바닥이 아프겠죠? 그런데 얼어 있으니까 더더욱 뼈에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진동이나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갈 때, 또 올라갈 때 발바닥이 어디로 향하고 또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본인이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걸으시면 훨씬 더 맨발 걷기 하는데 용이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냥 늘상 했던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팍팍팍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발가락 부러져요. 이미 제가 발가락 부러져 봤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라기보다는 그 발가락이 다시 붓고 또 치료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발가락 부러진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깁스해서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무조건 걸으실 때 조심조심, 아는 길도 일부러 막 팍팍 다니지 말고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둘레길 운동을 나오시면서 이제 산책을 하시는 건데 저를 엄청나게 유심히 또 보십니다. 왜냐, 다들 처음에 제 구독자님들이 너는 젊은데 맨발 걷기를 하냐 하는 식의 눈빛으로 저를 보세요. 쟤는 젊어 보이는데 맨발 걷기까지 하네? 그런 식으로 저를 다 쳐다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반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없는데 굳이 내가 그런 당신들의 그런 눈빛까지 신경 써야 되냐. 그냥 너희들은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알아서 운동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고 오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영상 안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시려고까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 이상하신 분들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정중하게 비켜주세요. 네,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맙니다. 산에서 뭐 그분들이 뭐 아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궁금하니까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냥 아기가 없이 비켜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말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뭐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이렇게 뭐 영상을 찍고 있고 뭐 그랬는데 막 끼어들고 하면 혼나죠. 막 저는 뭐라 해요. 한두 번 정도 경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냥 아주 사냥개처럼 콱 가서 물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이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럴 뻔한 적들은 좀 있죠. 그래도 최대한 참았죠. 오늘도 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올려도 별 반응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열동률도 많이 또 떨어질 것 같고 가독성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맨발 걷기에 대한 열기들이 많이 식어가지고, 근데 뭐 어제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하고의 싸움인데 남이 이 영상을 많이 안 봐준다고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스스로하고의 약속을, 지금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딱히 제가 이 영상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요즘에는 인기도 없는 것 같다. 뭐 제가 인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때는 그래도 광고 해달라고 막 협찬 제품들도 보내주고 막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때는 제가 광고를 왜 해요? 약간 버팅기기도 했었는데 뭐 때 되면 다시 또 열풍이 불면 그때 또 다들 돌아오시겠죠. 다만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중단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아프신 상태에서 추우니까 이제 더 맨발 걷기를 못해서 나중에 더 몸의 그 상태가 심각해져 가지고 아예 이제 맨발 걷기를 못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위로의 말씀도 제가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아픈 몸이 다시 좋아지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지만 무한할 것처럼 살아서 나중에 스스로를 잘 정리 못할 수 있으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나는 언제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유한한 삶을 마칠 때가 있을 때가 분명 돌아올 테니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내 삶을 한 발 한 발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밟아보고 뒤집어보고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그 실감하고 스스로를 그때쯤 돼서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그 수행과 운동이 바로 저는 이 맨발 걷기라고 생각을 해요. 침묵하면서 조용히 맨발 걷기를 하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저는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 맨발로 이렇게 걷는 분들이라면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세포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지압을 해줌으로 인해서 제 몸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침묵 속에서 맨발 걷기 하는 게 정말 본인한테는 좋은 그 감정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침묵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세게 많은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생각을 던지고 얘기하고, 그거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대화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에이씨.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정도 지금 계획하고 나왔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1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32분, 8분 정도 있으면 40분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싸복싸복 걸을 텐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습기가 많아서 엄청 발이 시렵습니다. 저쪽에 본인 땅이라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싸복싸복 해볼게요. 하다 보면 또 저분도 가시겠죠. 아니면 나는 제 신발을 들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겠어요. 여기 너무 추워. 산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어가지고. 맞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큰딸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 딸은 오늘 저녁에 수영 가야 되는데 수영 못 가고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그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다더니 오늘 아침에는 알아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아프면 제가 긴장을 해요. 애들 돌봐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와이프한테 쌍화탕도 끓여주고 오늘 아침에 애들 밥 먹여서 학교도 얼른 보내고 와이프 쉬게 하고 최대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우리 딸 데리고 지금 조영재 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거기 광흥청역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갔다 와서 밥 먹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조용히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저는 오목 두고 딸은 아프니까 누워있게 하고 우리 와이프도 아프니까 일찍 자기 할랍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조금 더 덜 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도 견딜 수 있는 추위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발바닥은 막 너무 시려워서 저 못 걷겠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정도예요. 맨발 걷기를 약간의 추위가 있다고 멈추면 참 아쉽고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침묵 속에 하는 맨발 걷기가 얼마나 본인한테 빛과 소금과 젖과 꿀이 되는지, 이 정신적으로 뇌를 엄청나게 맑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침묵 속에 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지루할 틈도 없어요. 이제 맨발 걷기를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조용히 맨발 걷기를 혼자 하면 이제 견디면서 할 수는 있는데 엄청 지루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루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스스로하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자아를, 상처받았던 본인 자아들을 끄집어내서 어루만져주고 다독혀주고 달래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요, 이만한 운동이 또 없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약물의 힘을 빌리거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금방 날려버릴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몸이 가벼워지고 몸 안에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고 염증이 치료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내가 괴로운 어떤 생각, 괴로운 일로 심란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없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진짜 심란한 일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아무리 해도 그거 소용이 없죠. 스트레스만 더 쌓이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맨발 걷기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요.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당연하죠. 맨발 걷기는 본인의 마음이 평온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그 효과가 100% 그 이상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맨발 걷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속이 엄청 시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걸 잠재우려고 맨발 걷기를 한다? 절대 효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제가 침묵 속의 맨발 걷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환경 상황에서 어떤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맨발 걷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얻으려면 자기 상황을 최대한 평온하고
안정적이면서 좀 텐션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근심 걱정이 조금 많이 없을 때, 그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회사에서 그냥 마냥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산에 올라와 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면 약간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덜어지고 오히려 일도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외에 그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자기한테 큰일이 발생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로 너무 힘든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하면 그게 좀 괜찮아질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맨발 걷기 하면서 내가 효과를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은 스스로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한참 혼란스럽고 심란한 일이 많고 걱정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기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막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아니야, 맨발 걷기 하면 효과가 있다 그랬어. 백날 해보세요. 그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지. 절대 안 없어지고 오히려 이 맨발 걷기가 부액가심처럼 느껴질 겁니다. 애가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뭔가를 기다려서 뭔가 그 결과를 쟁취해야 될 때, 혹은 마음이 평온하지만 더 내 스스로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맨발 걷기를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마 매일 저처럼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맨발 걷기 효과가 더 극대화될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접지를 오래 해서 맨발 걷기 효과를 늘린다,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 이 정신적으로 맨발 걷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내 스트레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을 좀 더 가벼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맨발 걷기 하는데 정신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다음부터 맨발 걷기 하실 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좀 덜어내고 안정을 한 상태에서 맨발 걷기 하실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엄청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둘레길을 아주 산보하듯이 사뿐사뿐 저렇게 걸어 다니셔야 진정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저분 발걸음이 엄청 경쾌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이분 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그 효과가 더 배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쓸잘데기 없이 주절주절 이런저런 말 많이 했네요.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저는 내일 284일차 또 토요일에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는데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질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아니 눈이 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몸 관수 제대로 하시고 이 겨울철 추위에 따뜻하게 유지하셔서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